우리 일상 곳곳을 파고드는 AI. AI가 풀어내는 인류의 난제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AI. AI가 바꾸는 세상,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현장입니다. CES 연단에선 인공지능 회사 CEO 젠슨 황. 그는 이번 CES에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 피지컬 AI를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One of the biggest, most important one is physical AI. AIs that understand the laws of nature. AI 반도체에만 주력하던 이 회사, 이번 CES에선 달랐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들을 연단에 등장시켜 말을 거는가 하면 Come on, hurry. Did you tell R2-D2 you're going to be here? 차량 자율주행 AI 플랫폼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반면 국내 완성차 강자 H사가 전면에 내세운 건 차량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공정 전체를 AI 시스템에 묶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보니 제조업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AI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업 간 협업도 활발합니다. 현실의 공장을 AI 가상 공간과 연동해 공정 효율을 높이는 기술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기술의 대표적 적용 사례로 한국의 조선소를 꼽았습니다. You optimize in the digital world and then you build it. And that's where our whole stack comes together, complementary technology. 이런 변화엔 얼마나 걸릴까? For AI, we're looking at 7 years or less before intelligence is embedded in the system. My theme for tonight is you ain't seen nothing yet. We are just starting to realize the power of AI. 피지컬 AI의 등장이 기술의 진화를 넘어 산업 판도까지 재편하고 있습니다. AI의 위력은 박람회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확인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서울 도심의 연등회 현장. 연등 행렬 선두에 휴머노이드 로봇 넉 대가 승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연등 행렬에 처음 등장한 로봇 스님들은 불자가 되는 정식 수계식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행렬에선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된 로봇 스님도 행진에 나섰습니다. AI 로봇 스님 해안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해안 스님 로봇은 불교 관련 데이터 500종을 학습해 개발됐습니다. AI 시대에 이런 연등회가 이어진다는 게 전 되게 신기하고 너무 놀랐어요. 로봇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 멋졌어요. 조계종은 이번 행사가 불교와 첨단 기술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화합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우리 불교의 큰 포용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나. 뿐만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AI. 이곳에선 새끼 돼지 30여 마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AI 기반으로 구축한 양돈장이 제주에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장의 센서가 온도, 습도뿐 아니라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 냉난방 기구와 환기구 등을 가동합니다. 사람이 해왔던 일을 AI가 대신하면서 생산성은 높이고 탄소 배출은 줄이는 친환경 축산의 시험 무대입니다. 악취 저감이라든지 그리고 돼지가 빨리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가 CCTV 영상으로 돼지별로 먹이 먹는 횟수나 활동량 같은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상황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를 갖기 위해 2년 전부터 난임 전문 병원에 다닌 30대 여성.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최근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작년에는 인공수령을 2번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올해 다시 시험관 하게 됐어요. 시험관 시술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에 이르는데 임신 성공률은 평균 37% 정도입니다. 이 병원은 시험관 시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배양된 배아 사진을 찍으면 AI가 5분도 안 돼 배아의 상태를 평가하고 임신 성공률이 더 높아 보이는 배아를 추천합니다. 산모의 나이라든지 이제 몸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동안은 육안으로 모양 등을 보고 착상에 적절한 배아를 골라왔는데 AI 덕에 더 정확한 판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이 좀 애매했을 때 객관화시킨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판단하기 좀 더 좋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AI도 등장했는데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를 앓는 50대 여성. 조금 뭐가 어눌하다 이렇게 느껴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환자의 뇌를 방사선 촬영한 영상입니다. 전두엽과 측두엽 등의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하얗게 찍혔습니다. 이런 뇌 영상을 AI가 분석해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축적됐는지 수치로 보여줍니다. 기존엔 8시간 걸리던 분석이 5분이면 끝나 환자 상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부작용 정도나 치료에 대한 반응 아니면 환자분의 예후에 대해서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운동 지도사의 안내에 맞춰 AI 기기 앞에서 몸을 움직입니다. 간단한 동작 몇 가지를 촬영한 것만으로도 AI가 신체 상태를 측정해 분석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운동을 추천해줍니다. 노년기에 꾸준히 운동한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 이상 낮아진다는 데 착안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내 몸 상태가 현재 어떻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요. 치매 환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길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기술이 선제적인 치매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AI는 전세 사기를 막아주기도 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죠. 컴퓨터 고성 같다 해서 사무실에 갔을 때는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주지 않고.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 사기 방지 지원 서비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계약 때 청년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확인하고 계약이 안전한지 평가하는 겁니다. 계약하려는 임대 유형과 주소 등을 입력하면 계약 안전도가 점수로 표시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고액 세금 체납, 금융사기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20, 30대 청년으로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랑 공문서들 그리고 시세 데이터를 정부 AI가 다 가져와서 학습을 먼저 하고요. 한편 AI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일자리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걸로 예측됐는데요. 한 법무법인의 60대 시니어 변호사. 출근하자마자 인공지능의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단계별로 변호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인공지능 여러 개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소송장 작성을 번갈아 시킵니다. 결과물을 완성한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기초 업무는 AI가 대신하고 시니어 변호사는 검수와 감독만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도제식 교육 절차가 사라지고 AI하고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랑 바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이 없습니다. 콜센터도 업무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기본적 문의는 AI 챗봇이 해결하고 고난도 상담은 경험 많은 사람 상담사가 전담합니다. 상담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데 활용됩니다. AI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녹음하는 거, 녹음이 되는 거, 상담 이력을 남기는 거. 실제로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서 20대 일자리는 줄었지만 50대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직장인의 3분의 2가량은 인공지능 활용 이후
업무 방식과 내용이 변했다고 답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입 채용은 줄고 시니어 위주의 채용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장들한테 배우고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 사다리가 끊겨버리는 거죠. AI 시대 일자리 변화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허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날로 진화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닌데요.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지방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들이 있어요. 그 역량과 기술들을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를 추정을 해가지고 충북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면 강원, 경북 등과 함께 지역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큰 5개 시도로 꼽혔습니다.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 분야의 일자리가 집중된 탓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근로자들도 떠나는 지역 소멸의 악순환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한 산업 혹은 한 업종에 치중된 그런 개발 전략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거에서는 조금은 더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일자리 대체나 지역 소멸 등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면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AI 기술. AI가 인류의 위협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와 제도를 얼마나 함께 성장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